올여름 최고의 블랙버스터 그가 온다. 국어 M 이선생, 국어 요정 바르다 이선생이 준비한 국어의 모든 것, 이제 당신이 바뀐다. 상상 그 이상, 지금부터 모든 진실은 이 영상 속에 있다. 처음에 이렇게 재밌는 수업인 줄 몰랐어요. 정말 유익하죠. 정말 재밌고 정말 유익하고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은 국어 이 선생.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방법, 장문과 화법, 아주 그딴 거 여기서 안 합니다. 자, 이제 설명해 볼까요? 자,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딴 식의 고인물 같은 누구나 다 아는 방법 말하지 않습니다. 필기 누설하겠습니다. 당신은 행운아. 뭐라고요? 당신은 행운아. 말 잘하는 방법 이렇게 많습니다. 재밌게 해볼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무가파 3, 2, 1 렛츠 고! 저 이렇게 생겼어요. 저 국어 앤이 선생 이렇게 생겼습니다. 믿어주세요. 어쩌다 어른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민석입니다. 짝퉁 나가겠습니다. 어쩌다 어른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민석 전문가 설형수입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민석입니다. 불가사의할 정도로 똑같이 닮은 두 사람. 우리들은 능히 그것을 똑불갱어라고 자,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호흡법부터 얘기해 볼 거예요. 전 조금만 더 볼게요. 말합니다. 그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마시는 커피 사이즈는 그란데 말입니다. 시라소니 못난 호랑이 새끼라는 뜻이다. 과거 낭만파 주먹시대에 있어서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세 사람의 공통점, 말 잘하는 사람들, 특히 말 잘하는 사람 두 명이 나왔습니다. 설민석과 김상중.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호흡법이 들이마시는 소리라는 얘기고요. 지금 내레이션도 들이마시는 소리예요. 무겁고 진지한 느낌을 줍니다. 뭐가요? 들어마시는 소리. 들이마시는 소리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면요, 손가락 하나 펴보세요. 자, 가운데 손가락 펴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 펴보시고, 그리고 목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목에 힘을 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들이마시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이마시는 소리는 진지하고 무겁고 그 다음에 쭉쭉 뻗어나가는 소리가 됩니다. 하지만 들소리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소리가 좀 뭉개져요. 뭉개진 이유는 얘기해 볼게요. 이성우 지금 말하는 이성우 목소리 좀 잘 들어보세요. 약간 목소리가 발음이 약간 좀 세기도 합니다. 발음이 약간 뭉개져요. 이 사람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이는 없다고 전해져 온다. 죽고 싶어서 뻔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한장을 했구만.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기동 이방원이 운명한 것은 세종 4년 월십일. 자, 지금처럼 목소리가 진지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고 하지만 목소리가 발음이 좀 뭉개집니다. 잘 들어보시면. 그리고 들이마시죠. 대종 이방원이 운명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나이 50 몇 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이 56이었다. 그는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었다. 그리고 이로 볼 때 태종이 한 일이 어찌 세종보다 가볍다. 자, 이분들 보면 특히나 다시 말하지만 목소리를 들이마시면서 굉장히 진지하고 무겁게 얘기를 하죠. 이로 볼 때 이렇게 내뱉는 것처럼 이로 볼 때 안 하고 이로 볼 때 대종의 한 일이 어찌 하면서 대종의 한 일이 어찌 세종보다 못하다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들소리는 한음을 꾹꾹 누르면서 발음을 합니다. 하지만 좀 소리가 좀 뭉개져요. 수 있겠는가? 상중생을
출마를 결심하고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아주 좋아하시죠? 고향의 목재소와 방앗간에서 일해서 돈을 만들었고요. 그 돈에 맞는 곳을 찾다가 근처에 땅을 자, 내뱉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뱉는 소리는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산 겁니다. 같은 걸 해볼게요. 조건을 똑같이 다 해볼게요. 같은 노래고요. 같은 가사 부분이에요. 들숨과 날숨의 차이에 따라 볼게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아, 그래요. 김광석 목소리가 이렇게 무겁고 진지해 있는지 알겠어요. 아, 들이마시는 소리였습니다. 김광석 목소리는. 젊은 날의 생이여 이제 다시. 야, 이번에 이제 반대예요. 내뱉는 소리예요. 똑같은 노래인데 같은 부분이에요. 내뱉는 소리 하게 되니까 파도까지 만들어주고 박수까지 쳐줍니다. 막 진짜 북한에도 이등병의 편지 노래를 불러요. 기타를 치면 집 떠나와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한 명씩 또 먼 안에 나가서 또 춤을 막 춰요. 춤을 추고 들어. 노래가 춤추는 박자가 아닌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바뀝니다. 내뱉는 소리는 춤까지 만들어주죠. 자,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발음 나는 위치가 자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발음 나는 위치에서 보자면, 목구멍 소리죠? 목구멍 소리는, 목구멍 소리. 여기가 이제 뭐예요? 들이마시는 소리, 들소리예요. 들소리. 들소리. 그 다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전체가 다 날소리입니다. 내뱉는 소리, 날소리. 딱 봐도 알겠죠, 여러분들? 들소리 하게 되면 목구멍 소리는 히읗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발음이 들소리는 소리가 뭉개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날소리는 가볍지만 경쾌하지만 어떻게 해요? 발음이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날소리가요. 자, 특히 이 들소리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 목소리가 좀 가냘프고 그다음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은 학생들이 좀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적 말하기에 좋습니다. 뭐가요? 들소리가 대중적 말하기에 좋아요. 자, 계속 볼게요. 어머, 그래요. 자, 이번에 모음이에요, 여러분들. 모음인데 목구멍에서 나는 모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들소리는 발음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전통소리는 들숨 위주일까, 날숨 위주일까요? 모두 들숨 위주입니다. 뭐가요? 전통소리가요. 전통소리는 모두 들숨 위주입니다. 아무리 빠른 전통소리도 다 들이마시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소리는 진지하고 슬프고 애달프고 한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들어볼까요? 자, 다 들이마시죠. 이렇게 빠른 노래도 다 들이마십니다. 판소리도 똑같아요. 판소리도 또한 들이마시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말 잘하는 호흡법은 들쓰면 들이마시는 소리, 목구멍 소리로 발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발음이 좀 뭉개지고요.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하지만 들쓰면 진지한 분위기 연출이 좋고요. 소리가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또 강연하시는 분들은 들숨을 사용하시게 되죠. 왜냐하면 소리가 쭉쭉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들숨이요. 그리고 대중적 말하기에는 들숨이 적당합니다. 날숨은 내뱉는 소리예요. 발음이 나는 위치가 앞쪽일 가능성이 많아요. 따라서 발음이 정확한 편이고요. 뚜렷해집니다. 또한 날숨은 소리가 가볍고 개인적 말하기에 좋습니다. 여러분 발표할 때는요, 들숨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대중적 말하기니까요. 나는 이승만.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스톱워치를 킵니다. 스톱워치를 켜고 자, 시간을 좀 재보세요.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한 것은 제일 기묘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 스톱워치를 켜서 보시면 아시었겠지만 거의 1분이 지나서야 주제어가 그때서야 나옵니다. 주제어는 여기 뭐예요? 자유의 소식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두 갈식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미괄식은 미괄식 미자가 무슨 미자예요? 꼬리 미자예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결론을 앞에 제시하는 게 뭐야? 두 갈식. 결론을 뒤에 제시하는 게 뭐예요? 미괄식. 미자가 꼬리 미자 구미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귀신 얘기가 아닌 이상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아닌 이상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괄식을 사용하지 마세요. 참 안 좋은 사실 연설이에요 여러분. 계속 주제어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1분이 지나서야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나는 이승. 누가 들어줍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두 갈식을 사용하세요. 자 이 연설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역사적인 배경은 알아서 읽으시고 넘어갈게요. 빨리. 자 그다음 음의 확장입니다. 음의 확장 볼게요. 자 같습니다. 의미가 조금씩 늘어나죠. 물론 반복 아니에요? 반복은 맞아요. 반복이면서 의미가 조금씩 늘어난 거예요.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늘어났죠? 의미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난 너를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목숨을 다 바치고 내가 진짜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보다 사랑해.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너를 사랑해.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줄 정도로 나는 널 사랑해. 이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자 의미가 확장이 되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잘 전달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그렇죠. 독립이요 늘어나죠. 독도는 우리 땅.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글 쓰는 게 말하는 게 또 글 쓰는 것이 또 말하는 것이 힘들어요 쌤. 그럼요. 여러분들 뭘 찾아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 연설을 찾아보세요. 이 연설 독도 연설은 가장 잘된 글과 가장 잘된 말하기 형태입니다. 가장 FM이에요. 정답지에 뭐가요? 독도 연설이요. 노무현 대통령의. 특히나 이 연설은 두 갈식으로 사용했고요. 게다가 음의 확장을 얘기합니다. 음의 확장. 무슨 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자, 무슨 땅이다? 라고 얘기하죠.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자, 무슨 땅입니다. 점점 늘어나죠, 메시지가.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표지어 사용합니다. 표지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도로에도 표지판이 있죠. 안내예요, 안내. 저 이제부터 3가지 얘기할 거예요. 저 2가지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표지어는 접속어도 표지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표지어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죠. 최후로 드릴 말씀, 이 부분이 표지어가 되겠죠. 첫째, 북의 둘째, 남의 셋째, 남북은 그게 3가지를 볼 수가. 첫째는 까지 주의한 과제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수서법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막 사용하지 마세요. 연세법과 도치법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연세법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말과 뒷말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뭐 이런 게 도치법이죠. 도치법은 아니 연세법이었죠. 그다음에 도치법은 뭐예요? 도치법은 문장의 순서가 바뀌는 거죠. 도치법만 사용해도 굉장히 문장이 굉장히 강렬하게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를 사랑해 이거보단 사랑해 너를 다르잖아, 그치? 자, 그다음에
집에 가고 싶다 이거보다는 가고 싶다 집에 다르잖아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김영삼이에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역사적인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전두환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이 되자마자 두 가지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게 뭐냐? 전두환이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고 김영삼을 집에 가둡니다. 그래서 김영삼은 자기를 집에 가두러 온 군인들한테 혼내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자, 어떻게 해요? 도치법이 사용되어 있죠. 나를 감감할 수 있어. 힘으로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죠. 도치법이 사용되어 나를 있습니다. 감당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그 다음에 힘으로가 다시 한번 받고 있죠. 연쇄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굉장히 짧은 그린 말인데도 굉장히 강하게 전달이 되죠.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자, 요거 아름답습니다. 알게 되고 보인다. 연쇄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반은 무슨 반자예요? 절반 반자예요. 그래서 절반만 목소리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가요? 반언어적 표현을. 그래서 억양, 어저, 성량 따라서 반언어적 표현은 목소리가 나 안 나? 목소리가 나요. 비언어적 표현 비자 무슨 비자? 아닐 비자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리가 안 나. 뭐가요? 비언어적 표현은. 그래서 몸짓, 손짓, 표정 이런 게 소리가 안 나잖아.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발표를 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야? 손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그 다음에 앞에까지 어떻게 나올까요? 주머니에 손을 꽂고 나올까요?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나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나와서는 또 어떻게 할까요? 나와서는 손을 어떻게 할까요? 이 손을 어떻게 할까요? 이 손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아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볼게요. 자, 팔을 보세요. 팔. 자, 양쪽 팔을 얘기하시죠?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집중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 자, 이 부분에는 이제 반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억양과 어조를 통해서 강하게 전달하는 거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자, 원고를 보고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당연히 원고를 안 보고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원고를 보고하면 얼마나 안 좋은지를요.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시죠? 예. 같이 전두환과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노태우 씨입니다. 노태우 씨. 이 장면은 대통령 직선제를 발표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은혜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잠깐 보시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자신감 없어 보이고 원고를 보고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아무도 없고 원고를 보고 읽으니까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 전두환 씨입니다. 사람은 참 그런 사람이지만 어쨌든 원고를 보고 읽지 않으니까 굉장히 세게 느껴져요.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인자에게 정부를 향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고를 보지 않고 하세요. 말투 찡찡입니다. 말투 찡찡은요, 여러분들, 여학생들이 굉장히 소녀적인 말투로 선생님, 저기요, 제가요, 예쁘게 말하려고 누가요? 소녀적인 말투로 얘기하는 경우 또는 어른들이 힘들 때 어른들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학원은 안 가고 왜? 이렇게 하실 때 보통 말투를 이렇게 쭉쭉 늘려서 얘기하시는데 논리적이지 않고 잘 전달이 안 됩니다. 넌 안 돼. 오늘 할머니 여행 가셔서 외할머니네서 자기로 했잖아. 좀 이따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실 거야.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요즘 유치원생들 다 해. 근데도 왜 그렇게 느껴질까? 되게 풍성한 우리 외국 사람들이 이건 굉장히 드문 풍경이다.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대상 후보인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
하는 게 긴장감이 있는 거지. 오늘 말이죠. 저는 이제 추억이 많이 있는 거. 그래서 차감해서 됩니다. 이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 거죠. 자, 상투적인 표현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땀과 눈물. 상투적인 표현은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누가 못합니까? 상투적인 표현은 하나마나 하는 표현입니다. 땀과 눈물, 거칠없는 도전. 너무나도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있었기에 습관적인 표현이에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개척할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도전 정신이 계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관용어구입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라이트가 이번에 몇 번 올 건데, 이 영상에서 관용어는 정말 사용하지 마세요. 은는, 을, 던 이런 것을 통해서 관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관용어구는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관용어구는 왜 안 되니? 그치? 관용어구는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체온이 있잖아요. 체온이 이렇게 있으면, 체온이 있지. 체온은 뭐야?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수사가 체온이죠. 보통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쵸? 요 자리 보통, 여기서 철수라고 해볼게요. 철수. 요 앞에 오는 게 뭐야? 요게 관용어란 말이야. 멋진, 뭐 예쁜, 뭐 또, 예쁜, 또 무슨 뭐 아름다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요게 다 관용어 자리예요. 관용어는요, 여러분들, 한두 번 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써보고 나면 결국 관용어를 굉장히 남발하고 말아요. 그리고 관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큰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관용어를 한두 개 막 사용하다 보면 도대체 수식을 받는 말이 뭐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분명 북과 남이 함께 모인 자리인데 누가 남측 성원인지 누가 북측 성원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이 감동적인 모습들이야말로 진정 우리는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다시금 새삼 인식케 하는 순간에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어쨌든 자, 관용어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슨 보이며 이게 이 겹문장이라 그래요. 혼문장. 그러니까 문장이 계속 겹쳐 있고 도대체 어떤 말이 수식을 꾸밈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다지도 가슴이 멈춤없이 설레이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관용어를 몇 번이나 사용했어요, 여러분들? 관용어 몇 번이야? 자, 요 뒤에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체온이 와야 돼. 주어 자리가 와야 돼요. 없어요. 핵심 목표는 뭡니다. 라고 와야 되는데 안 와고 있잖아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가 아니고 사실은 다른 말이 왔어야죠, 여기. 하는, 뭔데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하면서 여기도 뭐가 왔어야 되죠. 체온이 왔어야 되죠.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요 말도 이렇게 왔어야 되겠죠. 안 왔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체온이 옵니다, 드디어. 몇 번 사용했어요? 한 번, 다시 같이 세봐요,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사용했어요. 뭐를, 관용어를. 그럼 도대체 꾸밈을 받는 말이, 수식을 받는 말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다 지금 마음을 갖고 다 꾸미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쓰다 보면 많은 걸 전달하고 싶고 많은 말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문장을 끊어보세요. 욕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관용어가 막 사용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문장을 끊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문장을 자 끊어보세요. 자, 그게 무슨 말?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해드려요. 네, 다시 한번 해. 아이고, 싫다 그러실 줄. 아니, 좋아, 해주세요. 좋아. 그럼 이번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네,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알아들으셨지요? 아니요. 두 번이나 해드렸는데. 아니, 두 번이 아니라 20번 해주셔도 근데 이건 모를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그럼 그건 제 책임이 아니죠. 소통에 문제가 있으신 아니, 거지. 누가 제가요? 예.
난 살면서 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말 처음 들어봐요. MB님이요? 네. 그거 봐, 이상하시지. 처음 들어본데. 아니, 어쨌든 좀 아까 얘기하신 그 얘기요. 저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지금 화제예요. 다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좀 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지요. 알겠습니다. 자, 구체화시킨 겁니다. 상위 개념을 상위 개념 먼저 얘기하고 하위 개념을 뒤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먹는다 얘기가 나와요. 먹은 사람, 먹는다 얘기 나오죠? 한 가마밥 먹은 사람이 한 우동을 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다음에 밥을 가족 얘기합니다. 손님에게 밥.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야 마음이 놓이는 민족입니다. 그다음에 저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더 구체화시키면 뭐가 나올까요? 저녁 다음에 구체화시킨다는 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냉면이 나와요. 특별히 준비해 여러분, 주신 그래서 글은 또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평양냉면이 오늘 저녁의 의미를 더 크게 해주었습니다. 80년 자, 5월 광주 시민을 얘기하고 광주 시민을 이제 풀어내겠죠? 구체화시키겠죠? 광주 시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가족, 이웃, 평범한 시민,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대명사 금지 오늘 드디어 하이라이트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위로 여러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알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관용어가요. 여러분, 관용어가 일단 뭐예요? 관용어가. 그리고 관용어는 왜 쓰지 말아야 될까요? 관용어래. 죄송합니다. 대명사예요. 대명사. 대명사인데요. 대명사.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대신 써준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대명사는 그래서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는 괜찮아. 오케이. 하지만 말에서는 말에서는 안 돼. 말에서는 안 된다고. 뭐가요? 대명사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개똥이는 정말 잘생겼다. 개똥이 잘생겼다. 그는 성실하기까지 하다. 그러면 그가 뭐지? 개똥이었구나. 다시 읽으면 돼요. 앞에 가서 뭐가. 그래서는 하지만 말에서는 훅 지나가. 뭐지? 그가 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 말에서는 대명사 사용하지 마세요. 게다가 말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말 잘하는 사람은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대명사 남발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대명사. 게다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같이 세볼게요. 뭐를요? 대명사 세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여러분? 세볼게요. 같이 세봅니다. 하나, 어디 갔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번 썼어요. 근데 여기서 좀 특징인 건 뭐냐면요. 여기서 이 글은, 여기서 이 대명사는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대명사이면서 또 뭐냐면 최언이 있어요. 최언.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쉽게 말해서 군말이에요. 말할 때 우리가 말을 뜸을 들일 때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그거 할 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의 이런 것들은 대명사도 쓰였고 군말도 쓰였습니다. 어쨌든 안 좋습니다.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또 수업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또 선생님들 그 대명사 몇 번 사용하는지 여러분들 세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아요. 선생님들 대명사 몇 번 사용하는지 세보지 말라고요.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니까 어떻게? 그 얘기죠. 여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셨던 말씀 이거 맞는데 이게 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원문 그대로긴 했던 얘기고. 그래 했던 얘기인데 지금 하셨던 말씀 그대로 또 뉴스 기사도 났더라고. 근데 반응들이 다들 그래요. 해석이 안 된다. 당초 이것만 뜻을 모르겠다. 무슨 뜻입니까? 깊은 뜻이죠. 됐습니까?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기분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매사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가슴. 그 어떤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으로 풀어나가다 보면 느낌은 전해질 겁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뭐예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풀어나가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이고. 통역을 좀 써야 될까? 통역을? 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더 그런 식으로 좋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떤 그런 뭔가 좀 그렇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좀 더 느낌 있게 그렇게 막 느낌이 있구나 이런 걸로 그렇게 좋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잘 전해지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렇군요. 뭐가 그렇군요. 아니, 그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뭔데요? 생각하시고 계신 그거,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됐죠? 그게 뭐지? 난 모르겠는데. 에? 아니 나도 모르겠는 걸 어떻게 알아들으셨어요?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으면 안 될까요? 진짜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좀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이제 그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명사 사용이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바꿔놓는다는 얘기는 역사가 바로 서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이 각각의 밑에 이 두 분 밑에 있는 분들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누가요? 이 각각의 이 두 분 밑에 있는 분들이 각각의 분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가 뭐였어요? 자꾸 물어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가 뭐였어? 저가 이가 뭐였죠? 물어보기 그러니까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왜 녹음하고 받아 적었을까요? 해석하려고요. 저가 뭐였지? 라고 해석하려고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이 밝혀지게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 밑에 이 두 분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첩과 녹음 파일은 증거로 채택이 돼서 확실하게 역사는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명사는 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해가지고 언니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 그 얘네들이 자꾸 이거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게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딴 쪽으로 하려니까 이게 큰일 났네. 그러니까 얘기를 좀 더 짜보고 그 애들한테 그걸 좀 뭐랄까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이쪽으로 이렇게 해보라 그래. 시집에 말은 청산유수네. 그리고 재산 그것도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 지금 내가 머리 예약이 있어가지고 두 분은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시는지 사실 조금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먹고 나가봐야 되니까 일단 끊자. 그 저녁에 드라마 본 건 내일 얘기하고. 자, 주제 통일성입니다. 어디서 주제가 바뀌는지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자립 단계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실정에 알맞게끔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에 속하는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야부터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품고 있는 자, 밝혀냈죠,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자라고 갑자기 나오고 또 있습니다. 아까 경제 얘기했다가 주제에서 어긋났죠. 통일이라는 이 망상을 깨끗이 버리는 것, 그것이 근본 문제다. 그 망상을 포기할 여유가 있느냐 없냐. 자, 이거 초등학생 일기인데요. 읽어볼게요. 제목, 매형을 처음 만난 날 친척들을 만나러 일식집에 갔다. 친척 누나가 처음 보는 사람하고 들어왔다.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매형이라고 했다. 매형은 조금 뚱뚱하고 잘생겼다. 뚱뚱하고 잘생기기 조금 힘든데요. 그리고 왠지 힘이 셀 것 같다. 나는 매형한테 매형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매형한테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일식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회도 나오고 막국수도 나오고 후식으로 조금 쓴 녹차 아이스크림도 나왔다. 녹차 아이스크림이 조금 써서 저 다 못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아깝다. 뭐죠? 매형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먹은 얘기했어요. 주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메시지 명료하게. 여러분들은 지금 싸이의 나팔바지가 빅히트하지 못한 비밀에 대해서 알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비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바지는 요즘도 축제 때 틀어놓고 춤도 추고 참 좋아. 리듬이 참 좋아요. 리듬이 참 좋은데 왜 그렇게 빅히트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가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너무 과잉이 됐어요. 메시지 과잉은 주제 전달에도 실패합니다. 주제 전달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메시지 과잉이라고요.
뭐 이게 나팔 바지를 입고 사람들이 뭐 쳐다보니까 뭐 어쩌라고. 근데 나팔 바지 입고 난 떳떳하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메시지가 너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들린 게 아니야. 다른 것뿐이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죠?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가르치려고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싸이 아저씨한테 전화하세요. 아저씨, 제가 나팔 바지를 살릴 수 있는 빅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제3 농담이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나 너 좋아했어. 근데 네가 나를 좋아해? 호모. 이야, 이런 어머나. 그래서 말해봐. 이건 빅히트를 넘어서 메가히트 했던 노래죠. 말해봐. 자, 이 노래는 세 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요. 하나는 너무 오래된 노래고요. 두 번째는요, 가사 내용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는 너무 빨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우리가 따라합니다. 아까 싸이의 나팔바지는 가사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요. 가사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가사하고 리듬하고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나팔바지는. 근데 하지만 이 노래 잘못된 만남은 메시지가 명료해요. 내 여자친구가 내 친구와 바람이 났다. 여기 지금 그림 잘 보이시죠? 그림 잘 보세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면 나는 고민하고 생각해 볼 거야. 하지만 당신이 나를 부르면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다른 사람은 생각, 고민. 하지만 당신이 나를 부르면 무조건이야. 고민과 무조건. 간단하잖아요. 물론 리듬이 좋았긴 했습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어쩌다 누굴 만났어요. 그리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어떡하지? 말을 건네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노래는 굉장히 독특한 노래입니다. 실제로 정식으로 발매된 적도 없는 노래고요. 노래가 그냥 만화 영화에서 잠깐 나오는 몇 분짜리로 나오는 그냥 노래였죠. 근데 우리는 이 노래를 잘 압니다. 메시지가 명료하기 때문이죠. 물론 리듬도 좋아요. 자, 시넥틱스입니다. 시넥틱스. A하고 B를 연결하려면 반드시 그 속성에 비슷한 점을 찾아내야 돼요. 공통점을 뽑아내야지 둘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시네틱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은유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요? 시네틱스는 은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오늘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렇게 짧은 여행이든 긴 여행이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신 것은 대단한 결심을 갖고 신세계를 향해서 용기를 내셔서 여기 오신 거겠죠. 제가 상당히 큰 용기를 갖고 여행을 한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전 단연 꼽으라고 하면 군대에 지원한 것을 전 꼽고 싶습니다. 제가 해병대에 가서 본 것은 특수훈련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이신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 여기도 지금 시네틱스가 사용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시네틱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똑같이 자, 여행이 키워드가 왔고요. 그 다음에 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국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군대에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점이 뭐예요? 여행을 갖고 시작해서 둘의 공통점을 얘기했는데 또 하나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 낯선 거. 낯설다라고 하는 낯설다라고 하는 것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를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이고 구조화돼 보입니다. 뭐가요? 시네틱스는요. 아주 좋아요. 해볼게요. 여러분이 미국에 오셔서 처음 본 것은 미국이겠지만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미국에 오셔서 한국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오신 분들은 부모님을 보셨을 테고 그리고 또 각자 자기의 감나무에 수없이 널려있는 주홍색 감을 보셨겠죠. 세계 최초의 방탄조끼는 바로 조선에서 만든 면제 배갑. 세포의 파편을 맞을 경우에는 쉽게 불이 붙기도 했다는군요. 날아오는 편견들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음악적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장명. 오타 났어요. 작이에요. 작. 그들은 과연 작명이에요.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접근 방식과 젊은 세대의 고민을 담아낸 음악은 이름처럼 방탄에 성공하면서 한국 가수 최초로 2년 연속 빌보드 톱 소셜 아티스트에 선정됐습니다. 이들만의 방탄의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보자고 하는 거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자금 75억 원을 빼돌려서 이 중에 수십억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 앞에 처진 그 두꺼운 방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세계 최초의 방탄복 면제 배갑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이유는 시류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그저 엇이 맞아요. 총알만 막아내면 된다는 생각이 가져왔던 자, 이거 한순간의 오타 났습니다. 문화침 엇이에요. 운운이었죠. 엇으로 써야 돼요. 반대로 대형 기획사의 지원 하나 없었던 방탄소년단이 성공한 이유는 자, 해볼게요. 여기서도 지금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자, 방탄이 나오고요. 방탄이 어떻게 해요? 1, 2, 3이 나와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방탄이라고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고요. 하지만 다른 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통점 뽑아낸 게 일단 뭐냐면 시류를 뽑아냈는데 시류는 세상을 읽어내는 힘이에요. 방탄소년단은 시류를 잘 뽑아냈어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많은 방탄조끼도 아니고요. 방탄의원단도 방탄의원은 자기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류를 세상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뽑아냈고 또 각각의 차이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네틱스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논리적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들 발표할 때 여러분들 스타가 될 겁니다. 뭐가요? 시네틱스는요. 근데 말하기 힘들어요. 시네틱스를 여러 개 말하시기 힘들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손석희 유튜브에서 손석희 앵커 브리핑을 찾아보시면 거의 다 대부분 손석희 앵커 브리핑은 시네틱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읽어내며 함께 호흡하고자 했기 때문. 그렇다면 지금 방탄의 장막을 굳게 두른 국회는 세상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고 있는가? 자, 이미지 만들기 형상화입니다. 1992년 임오년 그 무덥던 날 아버지가 자식을 임금이 세자를 죽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유일무이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금수저 세자로 태어난 사도세자는 왜 미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는 어떻게 죽어갔고 그 역사적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한 종목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 때는 간단합니다. 나에게 고백할 자유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거절할 자유가 오케이, 이것만 알면 연애는 끝입니다. 나에겐 고백할 권리가 있고 그에겐 거절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고민할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가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쪽에서 어머 왜 이러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면 돼요.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고백하면 고민은 누구 겁니까? 상대방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고민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민을 상대방에게 주고 나는 내 일에 충실하자. 남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물었으면 나에게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안녕하세요, 안녕한가? 라고 물어봐주라. 생각해봅시다. 내가 어느 날 이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자, 감이 와요, 여러분들. 이미지를 만들고 형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다시 말할게요. 이미지를 만들고 형상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연극적인 요소, 대화, 연극적인 요소를 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게 하고 상상하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상상해보게 하고 생각해보게 하죠. 이렇게 상상하게 하고 생각해보게 하게 하면, 그리고 연극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이미지 만드는데, 형상화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물건을 뺏어왔어요. 근데 물건 딱 보는데 보니까 CCTV 보니까 물건이 이만큼은 확실히 얘한테 뺏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건 CCTV에 안 찍힌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 물건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우기는 거죠. 이거 얘 물건이란 증거가 어디 있어? 내가 처음 봤는데 오늘 나도 목적을 위해서 발견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네가 독도를 갖다가 무주지 점령 논거에 세워, 자, 명확한 건 뭐야? 너는 여전히 제국주의 전쟁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인류의 보편사적 양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분노하고 철저하게 끝까지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표현하게 되면 형상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상화에 성공하는 방법,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상상하게 만들고요. 특징을 묘사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두 방송사 얘기를 해야 됩니다. MBC와 KBS죠. MBC 코미디 정말 언제 한지도 모르게 아주 옛날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KBS 그래도 얼마 전에 끝났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못나니. 야, 좀 맞춰라. 네 명이니까 네 못나니 이러면 되잖아. 이런 거예요. MBC 코미디 관계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MBC 코미디가 망한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MBC 코미디가 망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캐릭터가 없어요. MBC 코미디 캐릭터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없어요. 하지만 KBS는요, 아주 오래됐지만 맹구, 영구, 바보 캐릭터 아직도 우리는 봅니다. 캐릭터화에 성공했다는 얘기죠. 뭐가요? MBC가 아닌 KBS가요. 나 바보야 라고 직접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바보 형상화에 성공하는 겁니까? 하지만 맹구나 영구는 행동으로 저게 바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보게 하고 형상화, 보는 사람이 생각해보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형상화에 성공하게 된 것이죠. 얘기해, 너 얘기해. 왜 너 얘기해? 뭐게 봐요? 사람 몸에. 그리고 마지막 인사 미리 할게요, 여러분. 자,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다음에 뭐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올게요. 너무 아쉬워 마세요. 또 모르죠. 여러분, 안녕. 1분 남았어요. 자, 보세요. 안녕. 쩍 빨아먹으니까요. 이 사람 몸에 있는 쪽쪽, 이 피를 쪽쪽 안 빨아먹게 하려면은요. 그렇지. 아주 간단해요. 뭔데? 잠자기 전에요. 이 피를 쪽쪽 못 빨아먹게 해요. 피를 다 뽑아놓고 자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이거. 그만하게 그러지. 정말. 너 왜 그래? 넌 왜 그래? 모기가 불쌍해요. 모기가 왜 불쌍해? 피가 모자라면 피만 같이잖아요. 앉아. 안 보여. 네모요. 오요. 안 보여. 안개가 자욱한 호숫가에. 가위바위보. 너 잤지? 난 세개 건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